함은경 후보하면 역시 생선장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정청래, 장혜영 이 두 분은 생선으로 치면 어떤 생선입니까? 정청래 후보는 상한 생선인 것 같고요. 아, 상했습니까? 예, 상한 생선이고 그다음에 장혜영 후보는 다 크지 못한 생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돼. 예, 혹시 오늘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아 제가 예. 원래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쫓겨서 못 왔습니다. 지금 가서 해야 됩니다. 아, 한동훈 이제, 예. 비대위원장 만나기 전에 꼭 해놔야 됩니다. 아, 예, 바로 저 지시를 했거든요. 사전 모두 투표하라. 그쵸. 사전 투표라. 한동훈 위원장 말 잘 들으시네. 아니 뭐 그런 건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격전지에 출마하신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찍찍이 소리가 아마 여러분 마이크에도 여러분 스피커에도 많이 들렸을 겁니다. 네. 복대를 차고 나오신 최초의 후보님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 을 후보 함은경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복대 뭐예요? 저 뭔가 보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깜짝 제가 놀랐어요. 이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예요. 네. 아, 그래서 저 허리를 받쳐야 되는데 앉으니까 배가 불편해가지고 너무 쪼였구나.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앞에 지금 신혜영 기자도 있고 네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있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복대를 확 풀으셔갖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안 보이는 줄 알고. 화면은 안 나갔습니다. 예. 하지만 어디에- 소리가 적나라했습니다. 어디에나 다 낮에는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은경 후보님 마포을 출마하셨죠? 이제 마포를 네, 출마하고 경쟁 있습니다. 후보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하고 네.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음. 어제 저희가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서 네, 장혜영 장혜영 후보는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 네. 정청래 후보도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네, 모시도록. 저희가 앞서 모시긴 했었죠. 예전에 예전에 한번 그렇죠? 모셨죠. 함은경 후보하면 역시 생선장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재밌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정청래, 장혜영 이 두 분은 생선으로 치면 어떤 생선입니까?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싱싱한 생선장수는 싱싱한 걸 원래 취급하는데요. 네. 정청래 후보는 상한 생선인 것 같고요. 아, 상했습니까? 예, 상한 생선이고 그다음에 장혜영 후보는 아직 그 뭐라고 그러죠? 다 크지 못한 생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돼. 예, 예. 놓아줘야 되는. 예, 뭐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네. 어차피 뭐 기사는 나갈 테니까요. 네네네. 정청래는 상한 생선. 본인은 어떤 생선입니까? 저는 싱싱한 생선이죠. 활어입니까? 파닥파닥. 그렇습니까? 예. 파닥파닥이라게 너무 복대를. 허리 안 좋은 생선. 네네네. 우리 함은경 후보와 함께 오늘은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예. 뭐 다른 여러 얘기가 또 뒤에 있겠습니다만 제일 최근에 이슈된 건 네. 물론 다시 담으셨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예. 탈당 요구? 예, 예. 요거 괜찮습니까? 예, 뭐 저는 저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가게에 방문하면서 네. 사실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다시 소환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성공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국민들이 이 큰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태도, 네. 소통의 방법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네.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저 화제의 중심이 돼서 선거의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럴 바에는 탈당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따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네.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통령의 뜻이 성태윤 정책실장이 그 뒤에 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뜻과는 다른 뜻이어서 내가 그날 TV 토론 가면서 좀 성급하게 글을 썼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탈당 이야기는 뭐 주시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님이 좀 성급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신 잘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담화 자체가 좀 국민들에게 더 디테일한 설명을 못 해준 게 잘못입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만나 뵀는데요. 예. 그 보면은 굉장히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사실관계를. 대통령이? 예. 장황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사안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문제고 예. 특히나 정치나 선거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은데 아. 다른 분야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핸디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좋지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에는 최종 결정권자고 예. 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 그걸 해소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 이해관계자의 양쪽 위에 서서 삼각점이라고 보면 꼭지점에 서서 중재도 하시거나 네. 그다음에 설득을 하거나 이런 네. 과정이 좀 필요한데 네. 되게 그런 과정 없이 직진으로 가버리니까 네. 정치의 영역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저희 좀 약간 저 가벼운 방송인 건 알고 계시죠? 막 이렇게 진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 네. 왜 원래 맨날 진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네, 가벼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댓글 하나 소개해드려도 제가 아. 너무 네. 재밌어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혹시 허리 지금 아픈 게 예. 그 대통령 탈당 얘기하고 나서 저 허리 접힌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있어서 그렇도록.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에 예전부터 허리는 안 좋으셨던 거죠. 아니 약간 그 삐끗할 때가 있는데 네. 하필이면 이번에 좀 삐끗한 게 나와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화는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전화는 없습니다. 아, 전화는 안 뭐. 받으셨어요? 근데 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출연자였던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예, 했죠. 야, 함은경 후보 여론조사를 잘 봐도 윤 대통령보다 잘난 걸 못 봤어요. 저는요 함은경이 정청래한테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희 아. 프로그램에서 강하게 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 서정욱 보수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보수 저한테 성향인데. 네. 애정을 굉장히 가지셨는데 네. 서운했나 봅니다. 아, 충분히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예. 그래도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정청래한테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발언은 좀 그건 뭐 판단이 그럴 판단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이고 나는 네. 열심히 싸울 뿐이고. 제가 이길 거니까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가는 정책 방향은 맞는데 설득의 방식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 이런 문제는 거잖아요. 약간 저는 좀 견해를 좀 달리하긴 한데 그 문제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네, 것 네, 같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가장 문제는 전공의 문제예요. 아, 사실은 무슨 의사들이 막말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대 정원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공의가 자리를 뜸으로써 사실 파업한 게 아니거든요. 사직했어요, 사직. 예. 네. 그냥 나 이거 하기 싫다고 사직한 거고 지금 아마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싱가포르에 나간다든지 미국에 간다든지 그러고 있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모든 빅5 병원이나 전부 전공의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데 결국은 모든 건 사실 돈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은 부담해야 할 국민들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에 네, 네, 네. 허와 실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아마 이 의대 정원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네. 전체 의료개혁 문제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여야 다 가릴 것 없이 참여해서 네, 네. 한국 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전공의 희생으로만 유지할 것인지 한번 이제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전공의들도 제기하는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000명, 뭐 500명 이것도 문제지만 예. 대형 병원들이 원래는 이제 비싼 임금을 주고 뭐 전문의들 데려다가 이렇게 뭐 수술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턴 내지는 이렇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네, 쉽게 안 교육시킨다는 돼요. 미명하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장시간 노동도 시키면서 싸게 유지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예, 좀 예.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 아버지나 이 다 스텐트 수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열 몇 명 이상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거 예. 얼마 안 받습니다. 예.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이 이번에 다 네. 드러난 거예요. 네. 함 후보께서는 사실은 96년부터 이제 2016년 총선까지 이제 군산에서 출마를 하셨고 이번에 예. 마포로 지역구로 옮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와 보시니까 지역구 현안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구 현안 제가 이제 군산에서 여러 번 출마했던 것은 네. 사실 뭐 무소속으로 계속 제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었고 그 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여기 동교동이 있는데 네. 동교동에 사시던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20대 다 네. 몇 차례 만나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제가 뭐 상도동에 있을 때 야당 총재 때 다 보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네. 제가 군산 내려갈 때만 해도 권영길 옛날에 민주노동당 했던 당대표께서도 저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제가 무소속으로 간다니까요. 네. 한 5번 떨어지면 되지 않겠냐 고향이니까 제가 이런 배짱으로 내려가서 활동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마포에 와서는 분위기는 역시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네, 일단 동네를 다니면요. 동네에서는 군산에서는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달라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포구에 오니까 막 함부로가 돼요. 함부로 합니까?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문을 들어가면 나가라 그러고 아하. 마치 막 뭐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요. 야 참 여기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두 번, 마포의 탓일까요? 아니면 이제 워낙 동네는 고향이니까 어차피 뭐 그 고향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고 얼굴 보는 사람들이고 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그런 냉정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표현을 안 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살벌어대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무소속 혹은 뭐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예. 좀 준비를 하셨었고 이번엔 예. 빨간 옷으로 바꿔 입으신 거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원래 진짜 운동권 대부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예. 후보보다 더 네. 사실 그 운동권 안에서는 센분 정청래 아니에요? 후보보다 더 입지가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도 예. 네. 이게 40년 전 얘기로 예. 무슨 서열 정하는 아 사안도 저도 뭐 아니고 그런 네. 의도가 이게 아니었고요. 마포구의 문제 네.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네. 시각 차이가 네. 있다. 이런 제가 건.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그랬었는데 네, 왜 네. 어떠한 것을 계기로 옷 색깔을 바꿔 입고 예. 네 국민의힘의 후보로 뛰게 제가 되었는지 2016년도 이후에는 사실 네. 이제 뭐 나한테 정치할 기회는 이제 없는갑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예. 포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운동할 때 너무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역사 인식, 세계관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않는 역사관이에요. 대한민국에 애착심이 없는 역사관 이런 걸 내가 극복하는데 남은 여생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죠. 네네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직원 5명 쓰다가 2명으로 줄였어요. 아, 예? 직격탄을 맞은 거죠. 예. 그러면 뭐냐?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직업을 못 구하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리고 네. 위로는 뭐 가장 최저임금만 올리냐고요. 그 뭐 주방장도 올려야 되고 그 위에 지배인도 올려고 다 위로 올라가는 월급들을 다 올려야 네. 되는데 네. 이게 이 임금 코스트 올라간 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물리과 우리 친구들이 대학 교수하고 단톡방에서도 말이 안 되는 선동을 한다 그러는데 다들 말을 못 하잖아요. 참고로 놀랍게도 물리학과 출신이십니다. 예. 왜 놀라요? 아 약간 문과상 아닌가요? 상이 문과상이. 예, 예. 아니 문헌 정보과상. 저희 때는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 좀 그 이해해요. 의대 의과대학 이런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저희들이. 물리학과가 최고였어 실제로. 아, 네. 대치표에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물리학과 갔었어요. 물리학과하고 전자공학과 그 당시에는 전자공학과. 맞아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컴퓨터공학과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금 여담이긴 한데 그 조국 대표와 동기동창 예, 서울대 파리학번 같은 동기동창. 오. 예. 인연이 기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연이 좀, 긴데요. 예. 저한테 뭐 출판기념 때 한번 오기도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원래 상대 후보를 지원하다가 네. 갑자기 뒤늦게 상대가 전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딴에 미안해서 이제 온 건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그때도 물어봤거든요.
야 조국이 온다는데 조국이 인기가 있어? 그랬더니 인기가 있다고 그러대요. 인기가 예. 네, 그래서 예. 코 참 희한하다.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유명한 애도 아니었고, 근데 아마 무슨 참여연대 뭐 이런 걸 하면서 유명해진 네, 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조국 대표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학생운동 세계에서 네. 학생운동 세계에서 알려져 있거나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임드가 아니고. 예예. 네임들을 떠나서 네. 그 이제 되게 알만한 사람들 서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노동운동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네. 찐입니까? 예. 오. 예, 노동운동했고 자기가 이제 뭐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네. 잘 안 드러나서 그런데 네. 조국은 뭐 그런 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물 볼 때 밑에서 몰래 한 건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피데스라고 저 학회지하고 네. 그다음에 뭐 책 읽고 그런 거 하고요. 음. 그다음에 산호맹에 무슨 공부하는 네네네. 거 네네. 주로 공부하고 책 읽는 거 했지. 네. 이론적으로. 이론 뭐 행동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다. 네, 행동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두각이 뭐 두각을 역할을 드러낸 하지 건 않았다.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니 이름만 번지르고 말만 그렇지 사실은 허당인데 허당입니까? 예,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 조국 혁신당 만들면서 막 네. 나오는 걸 보면서도 예. 아니 사람들이 제가 조국 교수가 제가 그 허당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지지율이 또 나오는 건 조국 대표가 던지는 어떤 뭐 검찰 개혁 메시지라든지 네. 혹은 뭐 정권 심판론 3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메시지에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다 과격한 말이에요. 좀 지나면 다 허당이에요. 허당이다. 네, 허당이 다 바람이에요. 그냥 그것은 흘러가는 바람이고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국 교수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쪼잔하게 자기 방에서 뭐 사문서 위조하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예. 자기가 형법 학자인데 법원에서 아니 반성을 못하기 때문에 징역형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내려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는 네. 국민들이 알면 실망할 거고요 다요. 그다음에 20대 30대 앞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아마 2년 징역 살고 난 뒤에 대통령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서 아니 사문서 위조해도 됩니다. 입시비리 저질러도 됩니다. 자식들 위해서는 뭔 짓을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 이게요. 조국 네. 대표는 관련해서 본인이 뭐 어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여러 번 뭐 열 몇 차례 사과를 했다. 반면에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제대로 된 수사가 됐느냐, 나만큼의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기도 하잖아요. 공정한 수사. 아니, 뭐 예. 그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을 많은데 쟁점도 네. 아니고요. 이건 본인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일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사과를 했으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재산을 환원하게 한다 했으면 환원도 해야죠.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돼가지고 뭐 사문서 위조해도 돼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정말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 그 지금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일시적인 반감? 불만이나 반감 때문에 네. 일어난 바람이지. 바람이 그걸 지탱하려면요, 네. 진실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니까 네. 허당이에요. 허당이다. 바람은 어차피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함운경의 진심은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안 통한 겁니까? 그건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제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거 뭐 어렵습니까? 진심이면 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허용되는 게 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포울에 네. 마포울에 제 실력 발휘를 하라고 네. 예. 그래서 하늘이 기회를 준 거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좀 늦게 오셨잖아요 지역에. 예, 예. 이제 원래는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예. 출마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친하시죠? 뭐 팁 같은 거를 준다든지. 아니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딱 한 번 만났어요. 예. 지분이 없으셨군요. 예. 예, 뭐 그 전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뭐 멀리서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들 뜻이 통한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네. 소득주도 성장을 좀 비판을 하셨는데 네. 다시 등장하셨어요. 예. 70년 만에 이런 정부는 처음 봅니다.
오늘 또 양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재등장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 이건 참 근데 진짜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런 재주가 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원하신 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나올 수 있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아유, 제가 그 횟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뜯기 다시를 별로 안 주더라고요. 찌끼다시를 왜 이렇게 안 참. 주셔요? 아, 많이 좀 똑같습니다. 주십시오. 어? 대파는 아이, 없지 똑같습니다. 거기. 바로 얼굴이 이렇게 화사해지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총선 등판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는 입장이 모든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예. 대통령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각 대통령들의 모든- 좋은 점들을 예, 보려고. 그러니까 다 공과가 있다. 네. 이제 그 공과를 서로 점수를 매길 때 적게 매길 수도 있고 나쁘게 매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나쁘게 매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 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요? 예, 예. 이 100점 중에 몇 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10점도 안 될 것 같은데. 10점이 안 된다고요? 예. 그 박한 평가를 예. 아 저는 네.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저 캠프에도 관여하고 뭐 일도 하고 그랬지만은 문재인 비서실장 봤을 때부터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정치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도 예, 예. 뭐 비서실에 그 민정수석 있을 때부터 예. 네. 예. 도대체 국가 운영을 할 만한 네. 그런 제목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국가 운영을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리고 제목이 안 되는데 거기에 좀 주관적인 평가인데 아니 디테일하게 그거야 어떤 뭐 부분에서 예. 제 개인적인 평가야 예, 다 예.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누구든지에 대해서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걸 또 뒷받침한 게 저와 같이 운동했다고 하는 80년대 운동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뒷받침하면서 음. 정말 나라를 위험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예, 예. 그러니까 어디로 뭐, 끌고 간 예.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중국의 저기 뭐 지금 지나치게. 원조 네. 이재명의 원조 있잖아요. 세세의 예. 원조가 사실은 문재인의 저기 미중 등거리 외교라고 하면서 사실은 중국 편을 드는 외교 정책.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고요. 함경 후보님의 판단입니다. 네, 저 지나친 판단입니다. 친중 외교였다. 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어떤 게 있었죠? 그다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뭐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오히려 나쁜 걸로 매도하고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집값이 뛰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부동산. 예. 그다음에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엉터리 이론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갈 뻔했는데 네. 거기다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고 그걸 겨우 막은 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방향을 틀고 있는데 네. 재등장하는 건 조금 예. 예. 그런 분이 등장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지금 선거를.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임 대통령들 가운데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분 아닙니까? 네, 40%대였나요? 아니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그건 같고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네. 항상 세상 일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네. 예, 거기에 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네. 어떤 사람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투표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은데 예. 어떤 걸 잘했냐 못했냐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지지율 조사 이런 거겠죠. 예,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의 대표격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번 저 투표 행위에 있어서도 내가 받아들인 그 긍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네. 저 모르겠고요.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은 네. 누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의 평가들을 하잖아요. 네. 그 힘이 사실은 진실의 힘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고요. 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표피적이고 다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당 얘기로 네. 넘어가 네. 볼게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자체 분석한 여의도 연구원의 판세 결과를 내놨는데 예. 박빙 지역이 55개, 예. 수도권 26개, PK 13개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우세 지역이 110곳이다. 그리고 박빙 지역이 한 50곳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그 자체 판세 결과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저는 거를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보수적으로 조금 뭐 예. 혹자는 뭐 좀 엄살을 피운다고 할 정도로 예. 보수적인 숫자를 내놨는데 이런 숫자를 이렇게 공개하는 의도는 역시나 그래도 한 번만 더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한 번만 더 예. 도와달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하여튼 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라고죠? 무슨 예. 큰절하면서 뭐 이런 거 말고 예. 당당하게 하자. 예, 서서 죽겠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요 마포울만 하더라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초기에 인지도가 낮으니까 네. 겪었던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같은 환영도 많이 하고요. 손흔 드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만 보면은 굉장히 주저했는데 이제는 막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친해졌다. 아니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용기를. 보수 친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두렵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특히 마포는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투력 짱인 하문경이 등장하고 이렇게 막 해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하여튼 응원하는 모션도 커지고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수도권에 보면 한강벨트나 이런 네. 지역에서도 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뭐 부분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나마 비춰진 모습은 네. 이제 뭐 격차들이 다 줄어들고 있고 어, 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체감을 하시기에 줄어든다라시는 거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엎어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집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예,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며칠 내에 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투표장에 싸우겠다. 네. 꼭 반드시 투표하러 가서 응징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쪽이 훨씬 더 세질 것 같아요. 마포에 어떤 분들이 하문경을 강력하게 지지합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 여러 번 매번 지니까 화가 나 있어요. 우리 당의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자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에 이 정치적으로 좀 클만한 서울에 나와 있던 인사들은 다 잘랐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뭐 박용진도 자르고 임종석도 자르고 또 누가 있어요 또 뭐 강병원 뭐 안 자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호남 출신입니까? 다 그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호남 출신으로 그래도 그 고향이라도 찾아주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포울의 그래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고 제일 많은데 그분들조차도 네. 이제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 기댈 수 있는 사람,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로서 저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하고 싶은데 후보님이 지지율 그거는 아니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전체적인 전국 추세로 봤을 때 예. 당 지지율이라든지 예. 격전지에서 뭐 뒤집히는 곳이라든지 예.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사실 며칠 국민의힘이 전에- 쉽지 않다. 아니 며칠 전 예. 지지율 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고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마포울이요? 아니 마포울은 조사한 게 예. 없습니다. 초반에는 예. 제가 판단할 때 뭐 15% 진다 어쩐다 그랬는데 예. 제가 처음에 관측할 때는 한 네. 9% 정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격차도 그때 우리가 뭐 조사한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제 감이고 네.
운동 양상을 볼 때 네. 뭐 나쁘지 않고 자, 근데 전체적인 다른 지역 판세를 봤을 때 다른 지역 예를- 판세는 데이터로 보면 예. 지금 약간의 차이 나는 것은 충분히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이 극복 가능하다? 극복 가능하고요. 네.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그 극복의 열쇠는 우리가 뭐 잘못한 건 반성한다, 읍소한다가 아니라 예. 싸운다로 가는 전략이 맞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처럼 무슨 막말을 하거나 그다음에 무슨 공룡은 뭐 양문석 이런 사람처럼 예.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거나 이런 못된 짓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건 사실 야당과 싸운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들보다 꿀릴 게 없다라는 거는 이제 선거가 야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줬느냐라고 예. 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국정 수행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건 또 정부 여당이 반성하고 우리가 민생을 더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더 앞세워야 하는 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당연히 생각도 민생을 들어서요. 앞서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지난 국회에서 보면은 예. 180석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민주당이 한 일이 예, 없다? 민주당이 한 예, 일이 예. 그냥 발목 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 무슨 정부는 잘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설령 예. 잘못할 수도 있죠. 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회 내에서 의논하고 야단쳐야지. 아니 365일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장관 탄핵이고 사고 책임 묻고 뭐 김건희 얘기하고 맨 이런 것만 했잖아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행정지도를 받으셨기 저희가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슨 저 뭐 김건희 여사만 운운하고 그런 거 말고는 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김건희 여사의 여사 빼서 행정지도 하는 건 맞아요? 갑자기 왜 울컥해요? 아니 그냥 뭐 사내 직원으로서. 아니, 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공인인데 뭐 여사라고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자유롭게 하는 가지고. 겁니까? 예. 자유. 그럼요. 대통령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죠. 물론 예. 듣는 사람이 거북하거나 예. 예의를 갖출 필요는 그렇게 좀 있겠지만. 해주세요, 제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번 되는 거 해주시면 아니에요? 안 됩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무님은 생각하신다. 예. 네. 그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외쳤던 게 이 네. 운동권 정치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데 사실은 공천의 면을 보면 함은경 후보님 같이 전 운동권 네. 핵심 중에 핵심을 공천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금 말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또 시각이 있단 이건 말입니다. 아마 답변을 미리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그런 질문은 것 많이 같습니까? 받아보셨죠? 예. 아니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네. 근데 좀 찔리셨죠? 아니 뭐 찔린 건 없습니다. 찔린 건 없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선거 마지막 공천 결과를 끝나고 보니까 네. 제가 좀 독특한 사람이 돼 있더만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 예.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네. 제가 그 꼭 돼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예. 국민의힘에 상당히 다른 색깔을 부여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무슨 흔히들 선입견은 부자 정당이다 뭐 이런 생각 선입견도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 원래 보수 정당이라는 건 중산층과 서민들을 오히려 보살피는 정당이에요. 네. 사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아니 기초연금 그다음에 마이너스 소득세 이거 어느 정부 때 도입된 줄 아냐?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당, 실제로 일을 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네. 일은 못해요. 아. 그렇지만 보수 정당은 뭐 싸울 줄은 모르지만 네. 더디지만 일을 해내는 정당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처럼 싸울 줄도 알고 네.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결사옹위하겠다고 하는 한총련 세대의 그 사람들과 네. 변호사 뭐 이런 물불 안 가리는 결사옹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네. 가장 큰 문제라고 대장동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대장동 건가요? 변호사들을 아. 또는 뭐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 김준혁인가요? 강준혁인가?
김준혁. 네. 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부꾼일 뿐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본 부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예. 대한민국 미래를 볼 때 정말 저 위험하고 이건 좀 국민들이 골라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지원 유세 좀 와줍니까?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예. 한번 좀 더 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포 공덕동에 네. 조정은 의원 지원 유세 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가는데 예. 뭐 마포 울고는 뭐 굳이 안 오더라도 뭐 제가 하문경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한다. 혹시 오늘 사전 투표 하셨어요? 제가 예. 원래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쫓겨갖고 못 왔습니다. 지금 가서 해야 됩니다. 오늘 중에 하시는군요. 예.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만나기 전에 꼭 해놔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왜요? 아니 바로 저 지시를 했거든요. 모두 사전투표하라. 그쵸. 사전 투표라. 네. 254명 비대 후보들은 예. 우리는 사전 투표한다. 한동훈 위원장 말 잘 들으시네. 아니 뭐 그런 건 해야죠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 오늘 뭐 사전 투표 동료 기자회견도 열고 하셨는데 네. 네. 그 뭐 지금은 당을 떠난 분이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 당 대표였던 황교안 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전 투표 그 조작이 쉽다. 예. 하지 마라. 부정선거다. 예, 약간 이런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저 국민의힘이 네. 저도 뭐 이승만, 박정희 공도 인정하고 과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우파라고 하는 정당 보수 정당을 이승만, 박정희 찬양 부정선거 있다. 네. 5.18은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어떤 모양새가 될까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보수 정당이라든지 우파 정당이라는 게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협소해요. 사실은 이 우파 정당의 기본은 기독교고요. 예. 그다음에 공화주의, 시장 경제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떠올라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보수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정당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또 정당을 바꾸는데 제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정당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부정선거 이런 건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부정선거. 예. 네. 이거 옛날에 김어준 씨가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뭐 그렇게 예. 주장을 그래서 싹 했었죠. 사라졌어요. 오. 네. 그 뭐 옛날에 막 부정선거로 당했다고 맨날 그랬거든. 보수 일각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한동훈이 쉐이크쇼 그만하세요. 김경률은 얼치기 좌파야. 그리고 하문경 후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대통령을 나가란 말이야. 와, 진짜 홍준표 잘한다. 대구시장은 왜 이런 말을 하는 대구 거예요? 아유 진짜 말 잘하시네. 그 질문에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하죠. 와. 예. 아니 저는 항상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당의 원로이고 당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탈을 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하는데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뭐 그분 말씀에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셀카놀이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 명 있었으면 좋았는데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 선거를 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예. 다른 사람 진짜 없죠? 아니 있는데요. 네. 있어요? 예, 저도 있는데 저를 안 쳐주더라고요. 예, 예. 안 지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국민의힘 어떤 좀 상징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 매우 좀 드물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 이제 자기 선거에 발목에 잡혀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아직 뭐 안철수, 공무원 그렇죠. 예. 뭐 저 원희룡, 예. 원희룡 선수도 그렇고 뭐 나경원, 네. 나경원도 82학번이네. 예. 동기십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82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82년도 서울대 정말 82년도에 큰 건물들이 일이 많이 있었대요. 들어왔네요. 그래갖고 저 말썽쟁이들이 많습니다. 예. 프로야구가 개막한 연도입니다. 네. 자, 우리 하문경 후보님 저희 또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또 저런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이런 능욕까지 방자한 네, 성대모사도 참아주셨는데 예. 어떻게 아니 오늘 즐겁습니다. 네,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예, 마포구을 선거는 네. 네.
지금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네.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동안 이 민주당에 짓눌렸던 당원과 지지자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번에는 바꿔서 마포에 새로운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열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네. 저를 앞에 세워서 하고 있고 제 역할은 제가 충분히 열심히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다들 저를 불러주셨는데 네. 예, 기대하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에게도 좀 한 말씀 하실까요? 정청래 후보요. 예. 요새 막 몰아고 다니는데 제가 예, 무능하고 실력 없는 민주당 후보를 이번에 아웃시켜달라고 오.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네. 갑자기 모드를 바꿔서 뭔 얘기를 하라니까 네. 그래 알겠습니다. 수습은 해주세요. 네. 뭐 밥 나중에 밥이라도 네. 한번 먹자던가. 그래요? 예. 예. 뭐 됐어요 그냥. 좀 기회가 닿으면 서로 만나겠죠 또. 예. 노코멘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은경 후보 선거 끝나면 그 허리 치료 좀 잘 하시고요. 예. 건강한 허리로 예. 또 정치 활동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주민 위한 정치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후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도 오게 되고 참 영광입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